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80 가까운 노인이 하얀 시트 위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엔 40대 후반의 여자가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노인은 며느리의 손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마웠다고. 20년 동안 도둑년이라 불렀던 그 며느리에게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엔 오랜 시간 쌓인 오해와 상처,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진심들이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때론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감정까지 끄집어내곤 하죠. 증오와 사랑이 뒤엉킨 관계 속에서 두 여자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돌봄이란 무엇인지, 용서란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평범한 40대 여자예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죠.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저는 미용실 일로 생계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 밥 차려주고 미용실 가서 손님 머리하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 저녁 차려 먹고 설거지하고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남편도 놀라 벌떡 일어났죠. 누가 이 시간에 집을 찾아온 걸까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싶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문을 열었더니 경찰관 두 분이 서 계셨고 그 옆엔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계셨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길을 헤매시길래 모셔다 드렸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저는 얼떨떨했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사세요. 우리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계시죠. 그런데 이 새벽에 혼자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걸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너 누구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무슨 며느리? 너 도둑년이지?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경찰관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남편이 황급히 나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갔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여긴 우리 집이고 얘는 내 아내예요. 아니야, 전현이 뭘 훔쳐갔어. 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돌아가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안방에 모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였죠.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엄마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내일 모시고 가볼게. 근데 너무 놀랐지? 미안해. 남편의 사과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말 같았죠. 다음 날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치매 초기라고 했어요. 의사는 앞으로 증상이 진행될 거라고 했죠. 기억력 저하, 성격 변화, 공격성 증가 같은 것들이요. 보호자분들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특히 주 돌봄자가 되시는 분은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남편은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를 우리 집에 모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럼 어머니 혼자 사시던 집은요? 일단 비워두고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 엄마 혼자 두기엔 너무 위험해. 남편 말이 맞긴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결혼 초부터 그랬어요. 어머니는 항상 저를 경계하셨죠. 우리 영훈이 고생만 시킨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혼수도 변변찮게 가져왔더니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엔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절마다 음식 많이 준비하고 어머니 생신 때마다 선물 챙기고 전화도 자주 드렸죠. 하지만 어머니는 늘 차갑고 냉담했어요. 그래도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참고 견디며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건 사흘 후였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이랑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 영정사진이 전부였죠. 어머니, 이 방 쓰세요. 제일 햇볕 잘 드는 방이에요. 제가 말을 건넸지만 어머니는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냥 방 안을 둘러보시더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어요. 어머니는 방에만 계셨고 저는 식사 시간마다 문을 두드렸죠. 어머니, 진지 드세요. 됐어.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제가 미용실에서 돌아오니까 집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 거실 선반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서랍들이 전부 열려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부르자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어요. 내 반지 어디 갔어? 반지요? 내 금반지. 내가 훔쳐간 거 아니야? 어머니,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거짓말. 내가 가져간 거 맞아. 어머니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섬뜩했어요. 제가 뒤로 물러서는 순간 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액자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도둑년, 당장 내놔.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물건을 찾으신다고.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영훈아, 전현이 내 물건 훔쳐갔어.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진정하세요. 아니야, 내가 봤다고. 남편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죠. 결국 남편이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며 눈물을 참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나왔을 때쯤 저는 정리를 다 끝낸 상태였어요. 엄마가 치매 때문에 그래. 이해 좀 해줘. 앞으로 이런 일 더 생길 텐데 내가 참아줘야 해. 우리 엄마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럼 저는 뭐죠?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한 사람인데요. 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 이게 정말 제가 해야 할 일인 걸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어요. 어머니는 자주 물건을 찾으셨습니다. 리모컨, 안경, 수저, 심지어 본인 옷까지도요. 그리고 매번 저한테 화를 내셨죠. 내가 숨긴 거지? 내 것들 다 어디 갔어? 도둑년 같으니라고. 저는 그때마다 참았어요. 이건 병 때문이라고, 어머니의 본심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정말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어머니 식사 챙기는 것도, 약 드리는 것도, 밤에 깨서 돌아다니시는 거 살피는 것도 전부 제 몫이었죠. 어느 날 제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도 힘들어. 당신도 좀 도와줘. 나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빠. 내가 집에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게 맞잖아. 나도 미용실 일하는데요. 그거야 내 선택이었잖아. 엄마 돌보는 게 더 중요하지. 선택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언제 선택했나요? 그냥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양보호사라도 알아볼까요? 그런 돈 어디 있어. 내가 좀 참으면 되는 일인데. 참으면 된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새벽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났더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골목을 걷고 계셨어요. 맨발로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제가 달려가자 어머니가 뒤돌아보셨어요. 집에 가야지.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은 여기가 아니야. 어머니, 춥잖아요. 들어가요. 제가 어머니 팔을 잡으려 하자 어머니가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너 누구야? 저 며느리예요. 며느리? 우리 집에 며느리 없어.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추운 새벽에 맨발로 서서 저를 모른다는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결국 남편을 깨워서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왔어요. 남편은 짜증 섞인 표정이었죠. 엄마, 왜 이러세요? 밤에 나가시면 어떡해요? 어머니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현관문 잠금 장치 제대로 해놔. 또 나가시면 큰일 나. 저한테 잘못이 있다는 투였어요. 제가 문을 제대로 안 잠가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미안해요. 제가 사과하자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고 저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을 살아온 이 집이, 이 가족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미용실에 나간 사이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거예요. 남편한테 급히 전화가 왔죠. 여보, 엄마가 안 보여. 뭐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방에 계셨는데 지금 없어. 저는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동네를 다 뒤졌습니다. 가게마다 들어가서 혹시 노인 한 분 보셨냐고 물어봤죠. 1시간쯤 찾았을까요? 결국 동네 슈퍼 앞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달려가자 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괜찮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너 누구야?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왜 여기 있어? 저는 대답 대신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런데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수근거렸습니다. 저 며느리, 시어머니 제대로 안 챙기나 봐. 어르신이 저렇게 혼자 돌아다니게 하고 옆에 있던 다른 사람도 거들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부모 모시기 싫어한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억울했어요. 제가 얼마나 애쓰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식사 챙기고 약 드리고 밤새 깨서 살피는데. 근데 사람들 눈엔 제가 불효자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방에 모셨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죠. 어머니 찾았어요. 어디 계셨어? 슈퍼 앞에. 휴, 다행이다. 고생했어. 그게 끝이었어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뿐.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창피했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기로요.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양심에 떳떳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용실 영업시간을 줄였습니다. 오전엔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오후에만 미용실에 나갔죠. 당연히 수입은 줄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노력 따윈 관심 없으셨어요. 아침에 밥 차려드리면 이게 뭐야? 못 먹겠어라고 하시고 옷 갈아입히려 하면 손대지 마라고 하셨죠.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건 욕이었어요. 도둑년, 남의 집 기어들어온 년, 내 아들 빼앗아간 년. 매일같이 듣는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참았어요. 병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매일 듣다 보니 마음에 상처가 쌓여갔어요. 어느 날은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약을 받으러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치매 환자분들이 특정 사람한테만 공격적인 경우가 있나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감정이나 기억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의존하면서 동시에 공격적이 되기도 하죠. 왜 그런 건가요?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자분이 그 사람한테 무언가 복잡한 감정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복잡한 감정. 그게 뭘까요? 저는 어머니한테 뭘 잘못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결혼 초를요. 20년 전, 저는 28살이었어요.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행복한 결혼을 꿈꿨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혼수가 이게 다야? 우리 아들이 내 같은 애랑 결혼하게 될 줄 몰랐네. 집안도 변변찮고 학벌도 그렇고. 결혼식 날 저는 울었어요. 행복해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요. 하지만 남편은 그때도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나중엔 좋아지실 거야 라고만 했죠. 좋아지지 않았어요. 20년이 지나도록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TV를 보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너 누구야? 며느리예요, 어머니. 며느리? 우리 집에 그런 거 없어. 저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죠. 회식했어? 응, 부장님이랑. 저녁은요? 먹었어. 남편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상을 치우며 생각했어요. 저는 이 집에서 뭘까? 가족일까요? 아니면 그냥 가정부일까요? 다음 날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목욕시키려고 했어요. 일주일에 2번은 씻겨드려야 했거든요. 처음엔 어머니도 순순히 따라오셨어요. 어머니, 따뜻한 물에 씻으시면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그래. 욕조에 물을 받고 어머니를 앉히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아파요, 어머니.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불행해졌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 아들 돌려줘. 어머니가 손톱으로 제 팔을 핥히었어요. 순간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죠. 피가 났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물을 뿌렸어요. 욕실 바닥이 물바다가 됐죠.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크게, 소리 내서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어머니는 대답 없이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오? 두려움? 아니면 슬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어머니를 겨우 달래서 옷을 입히고 방으로 모셨죠.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지금 좀 와줄래?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나한테 손을 들었어. 뭐, 엄마가? 응, 팔을 핥히고. 정말 힘들어. 당신 좀 와줘. 여보, 나 지금 회의 중이야. 저녁에 가면 안 돼? 그래.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한테 기대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왔어요. 제 팔에 난 상처를 봤죠. 이거 엄마가 한 거야? 응. 많이 아팠겠다. 아픈 건 팔이 아니야. 마음이 아파.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엄마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병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걸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사람이야. 매일 도둑년이라고 욕먹고 때리고 이러면서 어떻게 버텨. 그래도 우리 엄마니까 참아야지. 또 그 말이었어요. 참아야 한다고요. 당신은 뭔데? 당신은 왜 안 참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회사에서 힘들어. 집에 와서까지 이러기 싫어. 나는 안 힘들어. 나는 로봇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매일 도둑년이라고 욕먹고 손찌검까지 당하는데 어떻게 감정이 안 생겨요? 당신은 엄마 아들이니까 참을 수 있겠지. 근데 나는 남이야. 20년을 살아도 남이더라고. 그 말을 하고 나니 더 서러웠어요. 남편은 불편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어머니도 주무시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죠. 문득 신발장 옆에 어머니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신으셨던 거예요. 그 신발을 보니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도 한때는 젊은 여자였을 거예요. 꿈도 있었을 거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치매에 걸려서 며느리한테 욕하고 손찌검까지 하는 노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이라는 게요.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나가기로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집에서 이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숨이 막혔습니다. 가방을 쌌어요. 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 통장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멀뚱히 저를 바라봤죠. 어디가? 나가요. 그래, 잘 가. 도둑년아.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현관문을 열었죠. 밖은 쌀쌀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걷기 시작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엄마, 왜 집 나왔어? 아빠한테 들었구나. 엄마, 무슨 일 있어? 얘기하면 길어. 우리 집으로 올래? 딸은 대학 졸업하고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될까? 응, 와. 딸 집에 도착했을 때 밤 9시쯤이었어요. 딸이 문을 열어줬죠. 엄마, 들어와.
좁은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또 그랬어? 응. 엄마 힘들었겠다. 딸의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20년 만에 처음 듣는 위로였으니까요.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아니야. 엄마는 충분히 강해. 너무 힘들면 쉬어야 해. 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하지만 딸 집에서도 오래 있을 순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회사 다니고 그러니까 계속 있긴 좀 그래. 알아. 미안해. 아니야. 엄마 잘못 아니야. 근데 엄마도 이제 아빠랑 이야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겠지. 저는 근처 모텔을 잡았어요. 혼자 지낼 곳이 필요했거든요. 모텔 방은 좁고 냄새가 났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핸드폰에 남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언제 들어올 거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칠을 그렇게 모텔에서 보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생각이 많아졌어요. 지난 2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첫날 밤, 시어머니가 하신 말이 떠올랐어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줄 몰랐다. 그때 저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싶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저를 미워한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두려워하신 거였을 수도 있죠. 아들을 빼앗길까 봐요. 어머니는 혼자 아들을 키우셨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남편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하셨죠. 그러니 아들이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생기니까 불안하셨던 거겠죠. 아들을 빼앗길까 봐요.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한 것뿐인데요.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남편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여보. 왜? 엄마가 너 찾아. 나를요? 응. 계속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어디 갔냐고 물어봐.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듣는 진심 같았죠.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떠넘겼어. 나도 해야 할 일인데 다 너한테만 시켰지. 지금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이틀 뒤 남편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여보, 엄마가 밥을 안 드셔. 왜요? 너 없다고. 밥맛이 없대. 제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어요. 그리고 계속 문 앞에 서서 기다리셔. 내가 올까봐. 여보, 엄마가 너를 찾고 있어. 정말이야.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찾고 계신다고요? 매일 도둑년이라고 욕하시던 분이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어머니도 외로우신 걸까요? 혹시 저를 필요로 하시는 걸까요? 며칠 더 고민했어요. 돌아갈까 말까? 돌아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하지만 안 돌아가면 제 마음이 편할까요?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안은 조용했어요. 거실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창문을 바라보고 계셨죠. 어머니. 제가 부르자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왔어? 네. 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사람이 없었어. 그 말을 하고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진짜로요. 이제 안 나갈게요. 제가 말하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주름진 손이었죠. 그날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어떤 날은 저를 보고 웃으셨다가 어떤 날은 또 도둑년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가끔 어머니가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셨어요. 부엌에 가면 부엌까지, 화장실 앞에서도 기다리시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냥. 어머니는 대답 대신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았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반찬통을 들고 계셨죠. 뚜껑 여는 거요? 응. 제가 열어드렸어요. 어머니는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셨습니다. 고마워. 그 말이 너무 낯설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천만에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저랑 같이 TV를 보셨어요. 손을 잡고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의 치매가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밤낮이 바뀌고 환각도 보셨죠. 애가 어디 있어? 우리 애 어디 갔어? 밤마다 집 안을 돌아다니며 울었어요. 어머니,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달래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숨겼잖아. 내 아들 어디 갔어? 어머니가 저를 밀쳤어요. 저는 벽에 부딪혔죠. 어머니, 진정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깨어나 달려왔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영훈아, 영훈이구나. 어머니는 남편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잖아요. 괜찮아요. 남편이 어머니를 안아줬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아들만 찾으시는구나.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음 날 아침 어머니 방문 앞에 작은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제 구두였습니다.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문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네. 내가 고생 많다.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미안해. 어머니의 눈이 평소와 달랐어요. 또렷했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오신 거였죠.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점심때쯤 어머니는 다시 저를 못 알아보셨죠. 너 누구야? 며느리예요. 며느리? 우리 집에 그런 거 없는데. 저는 슬펐지만 이해했어요. 이게 치매라는 병이니까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힘으론 한계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요양원. 그럼 엄마를 버리는 거잖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에 모시는 거야. 전문가들이 계시잖아. 안 돼. 우리가 모셔야 해. 당신이 모실 거야. 내가 모실 거야? 지금까지 누가 모셨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도 알아. 내가 고생했다는 거. 근데 요양원은 너무해. 뭐가 너무한데? 어머니한테도 나한테도 이게 최선이야. 넌 엄마를 그렇게까지 싫어했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남편과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죠. 며칠 뒤 큰일이 터졌습니다. 새벽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거예요. 이번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야 알았죠. 어머니, 온 동네를 뒤졌어요. 남편도 회사 안 가고 같이 찾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공원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이마에 큰 상처가 있었죠. 엄마, 남편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르신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료를 받고 어머니가 잠드셨을 때 갑자기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더니 손을 내미셨죠. 정혜야.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정확하게요. 네, 어머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난 너무 두려웠다. 영훈이를 빼앗길까봐. 내 세상엔 아들밖에 없었거든. 어머니, 혼자 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누구도 믿지 못했어. 너도 언젠간 내 아들을 빼앗아 갈 거라고 생각했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너를 미워했어. 일부러 못되게 굴었지. 미안하다,
정혜야, 정말 미안해. 이제 알았어요. 괜찮아요. 고마웠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요. 남편한테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과는 필요 없어. 우리 둘의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어머니가 먼저야. 그래.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깨끗하고 시설 좋은 곳으로요.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었죠. 떠나는 날 아침이었어요. 어머니의 짐을 챙기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가실 준비됐어요? 어디가?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 너도 같이 가. 아니요. 저는 여기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슬퍼 보였어요. 차에 타서 요양원으로 가는 동안 어머니는 창밖만 보셨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죠.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르신, 여기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드는 방이었죠. 어머니를 앉히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일어서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야. 네. 고마웠다. 그 짧은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맑았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타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등을 쓰다듬어 줬죠. 수고했어, 여보. 응.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지난 시간들을요. 20년 동안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로 봤고, 저는 어머니를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봤죠. 하지만 우린 둘 다 두려웠던 거예요. 어머니는 혼자가 될까봐, 저는 인정받지 못할까봐요. 치매라는 병이 오히려 우리에게 진심을 말할 기회를 준 건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치매 속에서도 진짜 마음을 보여주셨으니까요. 미움과 사랑은 참 가까이 있더라고요. 미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게 가족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알아요. 가족이란 건 완벽하지 않다는 걸요. 서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오해하고 그러면서도 결국엔 서로를 기다리고, 붙들고, 용서하는 관계라는 걸요.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죠. 핸드폰에 요양원에서 문자가 왔어요. 어르신 잘 주무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어머니. 제가 부르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왔구나. 네. 어제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요양원 정원은 예뻤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죠. 여기 좋네. 그죠? 어머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너도 이제 좀 쉬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생 많았다, 우리 며느리.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가족이 뭔지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햇살이 비쳤죠.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요양원에 갔어요. 어머니와 이야기도 나누고 산책도 하고 함께 TV도 봤죠. 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걸 잊어가셨어요. 제 이름도, 남편 이름도, 심지어 본인이 누군지도 잊으실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는 거요. 어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말은 못하셔도 그 손길로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 같았죠.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안 좋으세요.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갔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바로 왔죠.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가빠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혜.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더니 입술을 움직이셨죠. 정혜. 야. 네, 어머니. 미안. 하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고마. 웠어. 어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어머니. 정말로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들이 몇 분 오셨고, 동네 분들도 오셨죠. 저는 영정 앞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물었어요. 응, 괜찮아. 많이 울었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사흘간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죠. 안경, 손수건, 낡은 수첩.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정혜에게. 미안하다. 너를 힘들게 했다. 너는 좋은 며느리였다. 고맙다. 날짜는 1년 전이었어요. 치매가 오기 전에 쓰신 거였죠. 저는 그 글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미안해하고 계셨구나. 며칠이 지나고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응. 당신도 알지? 우리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는 거야? 그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처럼은 못 살아. 당신은 나를 동등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잖아. 항상 참아야 하는 사람, 희생해야 하는 사람으로만 봤어. 내가 그랬어? 응. 20년 동안 그랬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잘못했어. 인정할게. 앞으로는 바꿀게. 말만으로는 안 돼. 진짜 변해야 해. 알았어. 노력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회를 주기로 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쯤 됐을까요? 저는 다시 미용실 일을 시작했어요. 손님들을 만나고 머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죠. 남편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집안일을 도와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 애쓰고 주말엔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완벽하진 않았어요. 가끔 옛날 버릇이 나오기도 했고 제가 화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단 나아졌어요.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 산소 갈까? 그래, 가자. 차를 타고 산소로 갔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맑고 바람이 시원했죠. 산소 앞에 섰어요. 묘비에 어머니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남편도 옆에서 절했죠.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이해해요.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요. 어머니도 외로우셨겠죠. 두려우셨겠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을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요.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우리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요.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어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우리 엄마 잘 모셔줘서. 마지막까지. 당연한 거였어.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 근데도 끝까지 해줬잖아. 저는 창밖을 봤어요. 나도 배웠어. 어머니한테. 뭘? 용서하는 법. 그리고 사랑하는 법.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이 요리를 했죠. 맛은 별로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어? 응, 맛있어. 거짓말이었지만 남편의 노력이 고마웠어요.
저녁 먹고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남편이 설거지하고 제가 닦았죠. 여보, 왜? 행복해? 남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예전보단 나아. 그래도 다행이다. 응, 다행이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힘들게 사셨어요. 혼자 아들 키우고,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치매에 걸려서 고생하시고요. 하지만 마지막엔 평온하셨어요.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눈을 감으셨죠.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편안하게 가셨다는 게요. 다음 날 미용실에 나갔어요. 단골 손님이 오셨죠.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전엔 좀 힘들어 보이셨는데 요즘은 편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손님의 머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달라진 걸까요?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를 통해 많은 걸 배웠으니까요. 가족이란 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엔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삶이란 게 항상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어요. 국화 한 다발을 샀죠. 누구 드릴 거예요? 시어머니요. 아, 산소에 가시나 봐요. 네. 꽃을 들고 차를 타고 산소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산소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또 왔어요. 꽃 가져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남편이랑도 잘 지내고 있고, 일도 잘하고 있어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죠. 어머니도 편히 쉬세요.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일어서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왜 여기 와? 너 여기 올 것 같아서. 어떻게 알았어? 그냥 느낌이 왔어. 남편이 제 옆에 섰어요. 우리는 함께 어머니 산소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했어요.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셔서요. 제가 덧붙였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잘 살자. 응, 그래야지. 엄마도 그걸 바라실 거야. 알아.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켰어요. 따뜻한 빛이 집 안을 채웠습니다. 거실 선반에 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웃고 계시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잘 자요. 저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어머니가 나오셨죠. 꿈속에서 어머니는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치매도 없고 젊어 보이셨습니다. 정혜야. 네, 어머니. 고마웠다. 정말로. 저야말로요. 너 잘 살아라. 행복하게. 네, 그럴게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멀어지셨죠. 어머니. 제가 부르자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사라지셨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울었나 봐요.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어머니가 편히 쉬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창밖을 보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도 깨어났어요. 잘 잤어? 응, 잘 잤어. 너는? 나도. 우리는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죠. 밥에 김치, 된장찌개. 오늘 뭐 할 거야? 미용실 가야지. 너는? 회사.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응, 너도. 남편이 출근하고 저도 준비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 흰머리도 몇 가닥 보였어요. 40대 후반의 여자였죠.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미용실로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앞으로의 삶을요. 이제 저는 알아요. 삶이란 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미움과 사랑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이란 게 결국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을요. 미용실 문을 열었어요. 오늘도 손님들이 올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하고 함께 웃고 울 거예요. 그게 제 삶이에요.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이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있을 거예요. 같이 저녁 먹고 TV 보고 이야기 나누겠죠. 완벽하진 않지만 괜찮은 일상이에요. 어머니도 이런 삶을 바라셨을 거예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열심히 살 거예요. 어머니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요. 하늘 위에서 어머니가 보고 계실 거예요. 웃으면서요.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어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울고 웃고 상처받고 치유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 그리고 위로의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